네, 그럼 지금부터 2027년도 연고대 논술 앤 언더우드 여름방학 편입 설명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회 진행하기에 앞서 간단하게 오늘 설명회를 진행하게 될 제 소개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블리스 편입에서 이제 연고대 편입 컨설팅을 담당하고 있고 또 블리스 편입 대표 원장이기도 한 하석영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제 아무래도 예상치 못하게 비가 오다 보니까 생각보다 이제 오시기 좀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또 이렇게 바로 역 앞에 있지 않다 보니까 일단 와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제 온라인으로 30분 좀 넘게 참석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분들께도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설명회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이제 저희 블리스 편입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저희 블리스가 무슨 뜻이냐 이렇게 그 문의를 많이 해주시는데요. Breaking Limits, Inspiring Success. 한계를 부수고 성공을 쟁취하자. 뭐 이런 뜻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편입이라는 것이 어떤 인생에 있어서 큰 전환점이 될 수 있는 만큼 그동안의 어떤 여러분의 한계를 깨고 저희가 또 좋은 결과 가져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블리스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업력이 엄청나게 길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2022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2026년까지 5년째 진행되고 있는 학원인데요. 그런데 이제 사실 이렇게는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연고대 편입 전문 학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는 총 89명의 최종 합격자를 배출을 했고요. 이제 연고대만 해서 그래서 해당 이제 최종 합격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6년 4월에 강남 교육청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이제 확인된 합격자들만 기재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저희 자랑이나 저희 소개는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좀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여름방학 설명회를 제가 좀 간단하게 프리뷰 형식으로 좀 요약을 해봤어요. 그래서 크게 4가지로 요약을 했는데 첫 번째는 가능합니다. 뭐가 가능할까요? 사실 이제 저희가 여기 오신 분들의 가장 다들 제일 많이 해주실 질문이 뭔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좀 늦게 시작한 거 아닌가요? 여름방학부터 시작해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을까요? 네, 이 질문을 가장 많이 해주시는데 네, 가능합니다. 보편적으로는 다 가능합니다. 저희가 말씀드리는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이 조건들만 조금 만족을 해주시면은 충분히 지금부터 시작해도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조건들이 어떤 것이냐는 이제 조금 뒤에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은 이 연고대 편입이라는 것은 절대평가로 합격을 하는 시험이 아닌 상대평가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상대평가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높은 밀도가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연고대 우리가 이제 앞선 질문과 마찬가지로 지금 여름방학에 시작을 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연초부터 시작한 학생들이 있지 않을까? 그럼 그 학생들에 비해서 나는 조금 공부 시간이 모자라거나 아니면 늦게 시작해서 조금 불안한데 이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은 맞습니다. 여러분들은 조금 늦게 시작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밀도가 필요합니다. 더 많은 밀도뿐만 아니라 더 효율적인 전략도 필요하죠.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높은 밀도를 가지고 6개월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연고대 편입을 합격할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저희가 연고대 편입 전문이라는 점입니다. 저희는 이제 연고대 편입 저희의 전문성을 최종 합격자들의 증가하는 속도로 이제 증명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편입 합격자 출신으로만 선생님들이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오늘 이제 조금 있으면은 저희 논술 선생님이라든지 언더우드 선생님께서 나와서 각 과목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특징은 뭔지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실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두 분 모두 실제 연고대 편입 합격자 출신으로서 합격자 출신의 선생님이세요. 특히나 이제 한 번 합격하신 게 아니라 다들 다회 여러 번 계속 합격해오면서 증명을 하고 계신 분들이거든요. 잠시 후에 나오실 논술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연고대 편입을 논술로만 총 6번 합격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들께서 굉장히 전문성 있게 오늘 설명회를 진행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전략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속도도 중요하지만 방향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전략적으로 노력을 할 수 있을지 어떻게 짧은 시간을 효율적으로 극복을 할 수 있을지를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중요해요. 이제 보통 이제 여러 학원들을 보면은 말만 여름방학 시작반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정규반에 합류하거나 아니면 미리 시작된 반에 중간에 들어가는 건데 그걸 여름방학 시작반이라고 말씀을 이제 하시는 경우가 있죠.
근데 저희 블리스는 이번 논술과 언더우드 모두 여름방학 시작반은 말 그대로 지금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들어가는 수업이 1주 차이. 딱 여름방학을 시작해서 12월에 끝낼 그 분들을 위해서 최적화되어 있는 전략적인 반이라는 거를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총 이제 간단하게 오늘 진행될 설명의 목차인데요. 총 6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전반전과 후반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전반전 같은 경우에는 저희 논술 전형, 사회 논술, 인문 논술 전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 제가 처음에 간단하게 개요만 조금 편입 트렌드나 이런 거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드릴 거고, 그 뒤에 굉장히 전문적인 내용들은 저희 강사님께서 직접 해주실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언더우드도 마찬가지로 제가 간단하게 개요만 설명을 드리면 저희 언더우드 강사님께서 뒷 내용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전반전과 후반전 사이에 간단하게 5분 정도의 브레이크가 있을 예정이에요. 그래서 나는 언더우드는 안 궁금하고 나는 무조건 논술할 거야, 논술만 들을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희 설명이 끝나면 저희 강사님들이랑 다들 1대1로 상담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부원장님이나 강사님들이랑 상담을 할 수 있으니까 브레이크 끝나고 내려가셔서 상담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오늘 설명회 참석자분들한테만 제공되는 어떤 특별한 혜택들이 있어요. 그래서 수업 할인이라든지 아니면은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설명회 다 들으시면은 이제 혜택 받아가실 수 있거든요. 놓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네, 그럼 이제 파트 1 연고대 논술 편입 가이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마 오늘 오신 분들은 편입을 굉장히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진짜 편입이 뭐야 하고 진짜 아예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백지로 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편입을 좀 아시는 분들한테는 너무 쉬운 내용이겠지만 편입을 전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조금 기초적인 내용부터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편입은 우리 수능에도 이제 문과 있고 이과 있죠. 근데 이제 편입에도 문과 있고 이과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인문계 편입이라고 부르는 문과 편입에는 크게 3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일반적인 편입 영어를 공부하는 인서울 편입이 있어요. 이 편입 영어를 공부하는 게 사실은 편입하는 분들의 대다수죠. 그런데 이 우리가 타겟팅하는 연고대 같은 경우에는 이 편입 영어를 보지 않아요. 그럼 연고대 같은 경우는 무엇을 보냐라고 보면은 이제 연세대 상경계라고 불리는 경제학과랑 통계학과를 가는 방법이 있는데 요거는 수학을 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흔히 논술이라고 불리는 연고대 논술과 언더우드 전형이 있어요. 요 전형 같은 경우에는 논술은 이제 우리가 아는 사회논술, 인문논술, 한글로 글쓰기, 그리고 언더우드 같은 경우에는 영어 논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과 같은 경우에는 연고대 이공계 요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학이랑 과학 시험 친다고 보시면 되고요. 또 이제 신기하게 연세대 언더우드 같은 경우에는 아까 영어 논술이고, 대부분 이제 논술은 이제 문과를 가는데 사용되잖아요. 근데 연세대 언더우드 같은 경우에는 이공계도 영어 논술로 갑니다. 그리고 여기가 경쟁률이 굉장히 낮아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우리 이공계 분들한테도 어떻게 보면은 논술은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그리고 또 편입 영어와 편입 수학을 하는 일반적인 인서울 편입이 있을 겁니다. 혹시 인서울 편입에 관심이 있으시면 저희가 내일은 이제 이공계랑 인서울 편입 설명이거든요. 또 이제 내일 설명에 참석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연고대 논술 편입을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영어 논술과 인문 논술, 사회 논술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 영어 논술 같은 경우에는 연세대학교의 언더우드 대학이라고 불리는 대학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대학을 갈 때 사용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연세대학교에만 있습니다. 그 외에 인문 논술이랑 사회 논술은 연세대와 고려대 둘 모두 있다. 그리고 이러한 학과들이 이러한 논술로 시험을 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논술을 가장 먼저 접하는 게 언젠가를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은 이제 수시 논술이죠. 혹시 여기 수시 논술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몇 분 계신 것 같네요. 네, 근데 이제 이 수시 논술과 편입 논술에는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솔직히 말하면은 편입 논술이 훨씬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수시 논술과 편입 논술을 비교했을 때 편입 논술이 가장 좋은 점이 뭐냐라고 한다면은 사실 경쟁률입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에는 사실은 한 10년, 15년 전만 하더라도 그리고 부모님 세대인 뭐 한 20, 30년 전에는 더 컸겠지만 편입생 한 학과에 한두 명 뽑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많이 뽑는 학과는 막 30명, 40명 이렇게 뽑아요. 막 경제학과 이런 데 30명씩 뽑고요. 전기전자공학과 편입생 40명씩 뽑아요. 그래서 수시보다 편입생을 더 많이 뽑아요. 그래서 수시 논술로 1년에 94명 뽑거든요. 근데 편입 논술로 지금 148명 뽑는 거예요. 근데 지원자 수를 보면은 94명 뽑는데 6,800명 지원하죠. 근데 편입 논술은 148명 뽑는데 2,500명.
거의 경쟁률이 4배, 5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연세대학교에 비해 고려대학교가 편입 TO가 조금 더 적은 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TO로만 놓고 경쟁률로만 놓고 보면은 고려대학교보다 훨씬 경쟁률이 낮죠. 그래서 편입 논술이 수시 논술보다 경쟁률이 낮다. 그렇기 때문에 메리트가 있다라는 점을 좀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럼 수시 논술이랑 편입 논술의 차이점이 뭐냐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시험 난이도로만 놓고 보면은 논술의 난이도로만 놓고 보면은 아무래도 수시 논술은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편입 논술은 대학교 3학년에 들어갈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편입 논술 난이도가 조금 더 높은 편입니다. 그 차이점은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수시 논술을 치게 되면은 사실은 수학 문제도 같이 풀어야 돼요. 그래서 논술로만은 갈 수 없고 수학 공부도 같이 해줘야 되는데 이제 편입 논술에는 수학을 공부할 필요는 없다라는 점. 그리고 의외로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왜 중요한지는 제가 뒤에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수시 논술 같은 경우에는 수시 논술이 끝나면은 예시 답안이라든지 채점 기준이라든지 자료 출제라든지 그러니까 출제 의도를 전반적으로 공시를 해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수시 논술은 명확하게 연세대와 고려대학교에서 우리가 원하는 답안은 이런 방향이고 이런 식으로 해야지 너네가 맞는 답안을 쓴 거야 라는 걸 알려준다는 점이에요. 반면에 편입 논술은 시험지조차도 공개를 해주지 않아요. 기출 문제를 비롯해서 답안은커녕 그냥 문제가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도 수험생들이 가서 쳐보면 알 수 있지만 이전에 어떤 것들이 나왔는지 알려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 보통 학원에서 가가지고 그 머릿속으로 그 시험지를 보고 기억을 해온 다음에 복원한 걸 사람들이 보게 되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시험지야 복원하겠지만 사실은 연세대학교랑 고려대학교에서 그럼 어떤 답안을 정답으로 생각을 하는가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알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건데 이거는 이제 다음에 잠시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건 좀 간단하게 할게요. 그래서 근데 이제 편입 논술이랑 수시 논술 같이 할 수는 없나요?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은 고려대학교는 수시 논술 병행 지원이 불가능해요. 왜냐하면은 수능의 최저 학력 기준을 보거든요. 그래서 내가 고려대 수시 논술 보려면 수능도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불가능하다 보시면 되고요.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하기는 한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세대 수시 논술에는 수학 문제가 나와서 현실적으로는 준비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특별한 베이스가 있지 않는 이상은. 그래서 대부분 사실 수시 논술은 일종의 모의고사 형태로 내가 편입 논술 치기 전에 수시 논술을 보다 보니까 편입 논술을 메인으로 준비하고 수시 논술은 이제 가미키로 그냥 시험 치러만 가는 편이기는 합니다. 학생분들 같은 경우에. 네. 그러면 이제 고려대랑 연세대학교를 나눠서 제가 그 각각 논술 편입 계가를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편입 논술 경쟁률을 보면은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높죠. 근데 이건 논술에 국한된 것뿐만이 아니라 연세대랑 고려대 두 학교를 놓고 보면 편입으로 더 가기 쉬운 대학은 연세대학교입니다. 왜냐하면은 편입 TO가 연세대학교가 훨씬 많거든요. 예전에는 고려대랑 연세대랑 편입 TO가 비슷비슷하던 때가 있었는데요. 이제 좀 깊게 들어가면 좀 복잡한데 한 2년 정도 전에 25년 그러니까 24년도 12월에 치는 시험 기준으로 어떤 좀 첨단학과 신설이라는 이슈가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순간적으로 한번 이제 고려대가 편입 TO가 엄청나게 떨어졌었어요. 그래서 확 떨어졌죠. 그러고 나서 지금 회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려대학교는 편입 TO가 24년 말에 한번 떨어졌다가 지금 회복되고 있다. 근데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점점 더 계속해서 편입 TO가 늘어나기만 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편입을 하는 건 어떤 전형이든 연고대 편입은 연세대 메인 준비, 고려대는 서브로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인문 논술이랑 사회 논술 TO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 정도 되는데요.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반 편입 기준으로 40명, 30명 했다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쪽에서 10명까지 떨어졌었고요. 그 뒤로 다시 30명까지 다시 조금 회복된 상황입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인문 논술이랑 사회 논술 TO를 보면은 사회 논술 TO가 좀 더 많은 편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연세대학교 경쟁률인데요. 아까 고려대학교 막 경쟁률 40대 1에서 100대 1까지도 올라갔는데 지금 연세대는 확실히 낮죠. 15대 1, 17대 1, 17대 1. 그래서 연세대 편입 TO가 더 많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시 전형이랑 비교하면은 연세대학교는 수시 경쟁률은 73대 1이었기 때문에 훨씬 더 수월한 전형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편입 TO도 어마어마하죠. 아까 뭐 고려대는 2개, 사회논술, 인문논술 합쳐서 막 30명, 40명 이랬는데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 지금 거의 150명 이렇게 뽑죠. 논술로만. 네. 그래서 편입 TO가 굉장히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많다. 특히나 최근 3년이 가장 정성기였습니다. 최근 3년에 이제 논술 쪽 TO 같은 경우는 연세대학교는
거의 유례 없는 전성기를 맞고 있기 때문에 편입을 고민하신다면은 반드시 올해 한번 준비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제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인문 논술과 사회 논술을 비교하면은 70% 이상이 사회 논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혹시라도 뭐 저희 그 온라인으로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불편하신 부분이 있으시면은 제가 채팅창 보고 있으니까 채팅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 피드백 반영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경쟁률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 보시면 되는데, 여기 저희가 지금 인문 논술이랑 사회 논술 그냥 경쟁률 이렇게 좀 적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인문 논술이 합격하기 좋나요? 사회 논술이 합격하기 좋나요? 이거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보시다시피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내가 인문 논술을 준비할지 사회 논술을 준비할지를 결정하는 기준은 경쟁률이 아니라 본인에게 적합한 학과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럼 본인에게 적합한 학과가 뭔데요?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이 준비해 놓은 혹은 준비할 수 있는 서류 있죠. 그 서류에 맞춰서 인문 논술을 할지 사회 논술을 할지를 정하는 겁니다. 그럼 내 서류를 가지고 인문 논술을 해야 되나요? 사회 논술을 해야 되나요? 이게 좀 명확하신 분들은 있어요. 네, 뭐 너무 명확하신 분들은 있는데 조금 헷갈린다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이제 전문가랑 상담을 통해서 조금 정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또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선생님 연세대학교 지금 최근 3년 동안 유례 없이 TO가 많이 나오고 있는 거 알겠습니다. 그럼 올해는 어떤가요? 물어보거든요. 네, 그럼 사실 이거를 올해는 더 늘어납니다. 조금 줄어듭니다. 이걸 지금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겠죠. 근데 제 생각에는 전망 자체는 꽤나 낙관적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편입 TO라는 거는 그 대학을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나갔냐로 의해서 정해지거든요. 왜냐하면 편입이라는 게 결혼된 인원을 보충하는 제도예요. 근데 최근 스카이 쪽, 그러니까 추상위권 대학의 중도 탈락 학생 수가 유례 없이 높은 상황입니다. 매년 신기록을 갱신하고 있어요. 아마 그냥 집에 가는 길에 한번 찾아보세요. N수생 수, 뭐 2027년 N수생 수, 아니면은 뭐 스카이 중도 탈락자 수 해보면은 역대 최고를 갱신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올 거예요. 거기엔 되게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뭐 이제 문이과 통합으로 인한 흔히 말하는 문과 침공 현상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큰 거는 이제 사실은 그 의대 블랙홀이라고 불리는 이제 메디컬 선호 현상이 가장 크기는 합니다. 근데 뭐 이런 여러 가지 현상이 있지만 결국 종합적으로 봤을 때 결론적으로는 스카이의 연도별 중도 탈락자 학생 수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네, 좀 TO가 낙관적이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이제 편입을 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쉬운 내용 하고 있는데 이 쉬운 내용 금방 끝날 거고 이제 그 뒤에 좀 전문적인 내용 들어갈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네. 그래서 이제 지원 조건을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연세대학교랑 고려대학교랑 이제 지원 조건이 거의 비슷한데 일반적으로 이제 연세대학교 기준으로 맞춰놓으면 웬만하면 고려대학교는 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일반 편입과 학사 편입 이렇게 두 가지 전형이 있어요. 그래서 일반 편입은 보통 대학교 2학년 이상 수료하신 분들이 하는 거고요. 학사 편입은 대학교를 졸업하거나 4년제 대학교를 졸업하거나 그에 준하는 어떤 학위를 취득하신 분들이 진행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 편입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2학년 이상 수료를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2학년이라는 거는 반드시 정규학기로 4학기를 이상을 수료를 하셔야 돼요. 내가 정규학기 3학기에 뭐 계절학기 2학기를 했다. 그리고 뭐 한 학기 휴학했다. 그렇다고 해서 2학년 수료가 되는 건 아니에요. 반드시 정규학기로 4학기를 이상을 수료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연세대학교랑 고려대학교랑 각각의 요구하는 학점들이 있거든요. 요 학점들을 이제 채워주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2학년 수료 조건이라고 제가 따로 적어놓은 이유가 예를 들면 중앙대학교 같은 경우가 그냥 단순히 보통 일반적인 학교는 4학기 이상 수료하면은 2학년 이상 수료한 걸로 해줘요. 근데 간혹 가다가 내가 다니는 학교 중에서 특정 학교들은 우리는 단순히 4학기 들었다고 2학년 수료를 해주는 게 아니라 너네가 뭐 전체 졸업학점의 절반 이상을 들어야 돼. 뭐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중앙대학교가 보통 66학점을 들으라고 하거든요. 2학년을 수료하려면. 근데 내가 가고 싶은 학교가 연세대학교에서 63학점 학과라서 내가 63학점까지만 땄는데 내가 뭐 중앙대 출신이야. 그러면은 나는 66학점을 중앙대학교에서 따야지 2학년 수료를 해주기 때문에 지원을 못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의 학교 학과 사무실이나 뭐 이런 데 물어봐서 우리 학교에 2학년을 수료하기 위해서 특별한 조건이 있는지는 한번 물어봐 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요거는 좀 간단하게 그 각 연세대학교 기준으로 각 학교의 이제 공인영어 점수가 토익 기준으로 몇 점이 필요한지를 제가 그냥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놓은 건데요. 여기 올해 파란색으로 칠해놓은 도거 동문이랑 체육교육이 조금 바뀌었어요.
그래서 요거 한 번만 짚고 넘어가시라고 이렇게 제가 표시해 놨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유튜브 영상으로 저희가 아마 한 월요일 정도에 오늘 설명에는 유튜브 영상으로 올라갈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캡처를 하시거나 사진을 찍거나 그러지는 않으셔도 유튜브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편입 전형을 좀 설명을 드리면은 1단계랑 2단계 이렇게 나눠지는데 기본적으로 연세대랑 고려대랑 거의 비슷해요. 조금 차이가 있는데 연세대학교는 일단 1단계로 논술 100%로 3배수를 뽑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100명이 지원을 했어요. 근데 10명을 뽑는 학과예요. 그러면은 그 10명의 3배수면 30명이죠. 시험 성적만 딴 거 안 보고 논술 시험 성적만 가지고 일단 1차에서 30명만 뽑는다는 거예요. 100명 중에서. 그렇게 해서 30명을 뽑죠. 그럼 그 1차 필기 시험 에서 봤던 성적을 그대로 이렇게 60%로 내려가지고 논술 60%로 반영을 하고 그다음에 또 서류 부분 40% 반영해서 최종적으로 10명을 뽑겠다. 1배수를 뽑겠다라는 의미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시험의 비중이 크죠. 논술은 그래서 1차 합격을 하기도 사실은 되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논술 시험이 사실은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또 원래는 학사 편입이 추가 합격이 없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학사 편입도 추가 합격이 생겼다 정도만 짚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고려대는 연세대랑 똑같은데 다른 게 뭐냐라고 한다면 다른 게 딱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 연세대는 그냥 서류만 준비하면 되는데요. 고려대학교는 요 면접 평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면접 플러스 서류가 40이에요. 적지 않죠. 그래서 1차 때 필기시험을 치고 나면은 2차 때 면접을 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 면접 준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다 준비를 잘 해드려요. 저희 같은 경우에 선생님들이 이제 시간을 많이 내셔서 1대1로 계속 이렇게 면접도 봐드리고 카메라로 촬영도 하고 그 촬영한 영상을 학생분들께 보내드리고 피드백도 드리고 이런 거 다 하기 때문에 면접에 좀 자신 없으신 분들이 많은데 이 부분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또 두 번째로 다른 거는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가 학점 들어가고 학업계획서 그러니까 자기소개서 같은 걸 제출을 하게 되는데 그 외에 내가 좀 자신 있는 서류가 있다. 뭐 자격증이 있다. 아니면 뭐 상 받은 게 있다. 이런 거면 같이 첨부해서 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 증빙 자료가 제출이 불가능하다. 이 정도 차이만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 면접이 원래 없었어요. 다가 최근에 다시 생겼거든요. 네, 그 말은 이제 결국 서류 비중이 조금 줄어들고 면접 평가 왜냐면 똑같이 40이었는데 서류만 40이었다가 서류 플러스 면접이 40이 된 거니까 면접 비중이 는 만큼 서류 비중은 조금 줄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간단하게 전형 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필기 시험이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크리스마스 전주 토요일입니다. 이 공식을 거의 항상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크리스마스 전주 토요일에 시험을 친다. 크리스마스에서 가장 가까운 이전 토요일에 시험을 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보통 그것보다 한 주 일찍 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연세대랑 고려대에 이제 조금 차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연세대학교는 시험을 치고 서류를 제출합니다. 고려대학교는 시험을 치기 전에 서류를 제출합니다. 따라서 이 서류라는 것 중에는 우리가 학업 계획서라고 말하는 아까 자기소개서 같은 거 쓰는 거 있다고 했죠. 그게 또 좀 중요해요. 근데 이제 그거를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연세대 필기 시험 치고 나서 서류 제출까지 20일의 시간이 있다 보니까 이때 준비를 하셔도 돼요. 근데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필기 시험 치기 전에 미리 내야 되기 때문에 시험 치기 전에 학업 계획서를 미리 준비를 해놓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근데 또 시험 직전에는 사실은 내가 시험 공부하느라 바쁘니까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업 계획서를 좀 일찍 여름방학이나 이럴 때 준비를 하셔도 나쁘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요 장표가 사실은 제가 오늘 요 논술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마지막 장표고 이후부터는 저희 정하다 선생님께서 이어서 좀 전문성 있게 논술 편입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제가 아까 시작할 때 수시 논술 같은 경우에는 명확하게 가이드라인을 그러니까 답안을 공개를 하는데 편입 논술 같은 경우에는 답안을 공개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드렸죠. 그게 왜 그러냐면은 사실은 편입 논술 같은 경우에는 연세대나 고려대에서 낸 시험에 대해서 올바른 답안이 무엇인지를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제대로 학원에서 배우고 있는지 나를 가르쳐주는 강사님이 제대로 된 수업을 하고 있는 건지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 사람이 연세대나 고려대랑 고려대에서 말하는 정답존에 들어가 있는 사람인지를 알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기출문제나 예시답안을 미공개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합격자 출신의 선생님들한테 배우고 계속해서 연세대랑 고려대학교의 편입 논술 시험에서 합격을 하고 있는 사람한테 배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연세대나 고려대학교에 계속해서 편입 논술로 합격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는 적어도 그 사람은 연세대랑 고려대에서 인정하는 정답졸에 들어가는 방법을 알고 있다라는 이야기니까요. 그런 면에서 저는 사실 잠시 후에 설명 주실 정화다 선생님이 연고대 편입 논술을 총 6번이나 합격하셨다는 대기록을 세웠고 또 작년 12월에 연세대랑 고려대 또 둘 다 합격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연대랑 고대에 둘 다 합격을 해보셨기 때문에 정확히 알고 계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이게 첨삭이 중요하다는 것도 사실은 포인트 1과 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논술 같은 경우에는 강의로만 끝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결국 그 강의를 듣고 내가 낸 답안이 연고대 편입의 합격졸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를 확인을 한번 더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첨삭이 중요하고 굉장히 중요하고 꼭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상대적으로 사실은 뭐 이공계라든지 상경계라든지 이런 수학 시험이나 과학 시험에 비해서 논술 시험 같은 경우에는 논술 전형 같은 경우에는 서류가 조금 더 많이 비중이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사실 상경계나 이공계 같은 경우에는 내가 서류가 좀 부족해도 그걸 전공 시험으로 극복하는 게 상대적으로 더 쉬운 반면에 논술은 이 부분이 조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이라든지 어떤 학교, 어떤 학과를 지원할지 정하는 것조차도 되게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또 저희 정화다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되게 특별한 장점이 있는데 아까 6번 합격했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 6번이 동일계로도 합격을 해보시고 비동일계로도 합격해보시고 사회논술로도 합격해보시고 인문논술로도 합격해보시고 일반 편입으로도 합격해보시고 학사 편입으로도 합격을 해보셨어요. 잠시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진짜 모든 전형, 모든 계열 전부 다 한 번씩 합격을 해보신 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검증된 분이죠. 그래서 연고대에서 어떤 학과에서는 어떤 서류를 이제 선호를 하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차별화된 준비 전략을 조언을 드릴 수가 있다라는 큰 장점이 있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저희 논술 선생님이신 정화다 선생님을 모시고 이제 이어서 논술 편입에 대해서 좀 한번 설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화다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연고대 편입논술 상세 설명을 맡게 된 정하다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우선 저희 상세 커리큘럼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제가 여러분께 꼭 한 문장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요. 저는 한 명만 선발하고 싶은 학과에 가고 싶다면 그 한 명이 가르치는 곳, 바로 저희 블리스로 오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지향하는 저희 수업 자체는 단순하게 3배수 답안을 넘어서 1배수 안에 들어가는 답안을 가르치는 강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듣다 보면 그러면 선생님이 어떻게 1배수 안에 들어가는 답안을 가르칠 수 있느냐라고 반문을 하실 수 있겠죠. 저의 경우에는 21년 인문논술 최종 1인 합격을 했는데요. 여기서 저는 딱 그 해 한 명만 뽑은 학과에 당당하게 합격을 하고 그 이후에는 연세대학교 사회논술 그리고 일반 학사 모두 최종 합격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26년까지 총 6번 합격을 할 수 있었는데요. 제가 이렇게 보면 되게 젊어 보이고 저 사람이 어떻게 가르치겠어 싶잖아요. 근데 21년부터 올해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매년 학생들을 가르쳐 왔기 때문에 경력만 벌써 5년 정도가 되고요. 꽤나 깊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자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작년에 이제 저희 여름에 블리스 런칭을 했는데 저랑 첫 달 같이 수업을 한 친구 중에서 뭐 도중에 나간 친구는 5%도 되지 않아요. 그 말은 제 수업에 대한 만족도가 상당히 높고 저에 대한 신뢰도도 상당히 높다라는 걸 방증하는 거겠죠. 근데 이렇게 합격증이 없으면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21년, 23년, 24년, 25년 그리고 올해는 동시 합격증까지 도합 6번의 합격을 했는데요. 뭐 이렇게 보면 그냥 단순히 다회 합격이 특별한가 싶을 수 있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한국에서 가장 대형 커뮤니티인 카페에다가 당일 최초 복원을 올렸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단순히 제시문 자체를 완벽 복원을 한 게 아니라 논술 전형에서 최초로 어떤 식으로 제가 답안을 작성을 했는지 그리고 합격자는 어떤 식으로 독해를 할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제시를 했고 여기 보시면 조회수가 2,000이랑 5,000이에요. 그럼 도합 7,000 정도가 되는데 상당히 호응도 좋았고 그리고 완벽 복원이라는 점에서 엄청난 메리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합격증을 올리고 그리고 학생들한테 시험 보건을 하면서 저의 실력은 어느 정도 입증된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저희 대표님이 상세하게 설명을 잘 해주셨던 것 같은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올라운더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라운더라는 건 다 해봤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일단 일반 편입과 학사 편입 모두 다 동시에 합격한 경험이 있는데요. 뭐 지금 여기에 얼마나 저희 편입 전형에 대해서 아실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를 조금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일반 편입 같은 경우에는 정원 네모집이라고 해서 만약에 교수님이 이번에 3명 뽑겠다 하면 그 3명을 반드시 다 뽑아야 돼요. 근데 학사 편입 같은 경우에는 내가 3배수 안에 들어도 3명을 다 채워서 뽑지 않아요. 그걸 과락이라고 말을 하는데 일반 편입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경쟁률 자체가 상당히 1차에서 좀 높고 학사 같은 경우에는 1차는 경쟁률이 조금 낮지만 2차를 붙는 게 좀 어려워요. 왜냐면 교수님이 절대평가 기준으로 이 정도면 안 뽑아도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면 안 뽑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반 편입, 학사 편입 각각 득과 실이 있지만 둘 다 합격을 해봤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인문논술과 사회논술, 제가 이제 첫 해에 인문논술 딱 1명 뽑힌 학과에 이제 지원해서 당당하게 붙었는데 그 이후에는 계속 사회논술을 쳤어요. 사회논술이 사실 조금 더 어렵긴 해요. 왜냐면 도표도 있고 영어도 조금 난해하기 때문에 살짝 더 어렵지만 둘 다 제가 합격한 경험이 있습니다. 인문논술 같은 경우에는 가장 인기가 많은 학과가 이제 영문학과, 뭐 국문학과, 철학과 요 정도가 되고요. 사회논술 우리 모두가 바라는 경영학과라던가 행정, 정외 요 정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둘 다 뭐 계속 합격을 한 이력이 있고 그리고 올해는 이제 고려대까지 추가가 돼서 연고대, 유형은 상당히 다르지만 제가 포괄적으로 다 합격을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이 저한테 오신다면 제가 모든 것을 다 커버를 해드릴 수 있겠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도 저희 대표님이 잘 설명을 해주셨지만 이 부분은 2차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는 이제 실제로 4년 동안 동일 계열을 졸업을 하고 또다시 연세대 학부로 들어갈 때 교수님께 소명을 했어야 됐어요. 너가 4년 동안 똑같은 공부를 했는데 왜 또 굳이 우리 학교에 와서 2년 동안 더 같은 공부를 배우는데에 대해서 소명을 하기 위해서 제가 엄청나게 좀 노력을 많이 했었거든요. 2차를 쓰는 데 있어서. 그리고 비동일계 같은 경우에도 사실 교수님이 봤을 때는 이 학생 이미 다 학사 따놨고 왜 굳이 또 우리 학교에 오는 거지? 그것도 한 번도 이 계열을 공부해보지 않은 친구가 너가 뭘 하는데 라는 걸 또 소명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어느 정도 스펙이 한정적이었어요. 왜냐면 학교를 졸업한 상태에서 또다시 일반 편입으로 들어가려면 내가 정해져 있는 스펙에서 교수님이 원하시는 인재상에 맞게끔 다시 자기소개서라던가 학업계획서를 조정을 했어야 됐거든요. 그럼에도 이러한 난제를 뚫고 모두 8개를 다 합격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실 저한테 오실 때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하시냐면 뭐 저는 연대만 갈 건데요? 아니면 고대만 갈 건데요? 저는 사회논술만 파는데요? 인문논술만 파는데요? 이렇게 양자택일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에 관계없이 저는 모든 전형을 다 해봤기 때문에 다 1:1 맞춤형 합격권까지 가능하게 만들어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제 강점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렇게 보면 학생들이 의심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너는 원래 그냥 똑똑한 거 아닌가? 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실 텐데요. 여기 보시면 제가 21년 합격자라고 했잖아요. 여기 20년 8월부터 20년 10월까지 제가 실제로 수험생활 공부를 했던 열품타 기록이에요. 저는 이 어플 말고 다른 건 절대 쓰지 않았습니다. 근데 8월이랑 9월은 제가 사정상 공부를 할 수가 없어서 시작을 하지 않았고 10월 중순부터 진짜 순공을 7시간씩 하면서 거의 2달 반 만에 이 시험을 뚫었거든요. 근데 저도 처음에 이 학원 저 학원 막 상담을 되게 많이 다녔고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나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나 그냥 해본 거는 수능밖에 없는데 내가 가면 되나? 그냥 운이고 타고난 재능 아닌가? 라고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혼자 한번 해보면서 방법론이 명확하게 있다라는 거를 인식을 했고 그리고 그 방법론대로 한다면 절대적인 시간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해봤으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해드릴 수 있다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논술팀을 엄청나게 좀 보강을 해서 왔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 TA팀 같은 경우에 그 서울대 대입논술 합격한 선생님 한 분이랑 그리고 고려대 상경계열
제 합격자였는데 이 친구 이렇게 두 분이서 제 TA 팀이었는데 이번에는 완전히 보강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강을 했냐면요. 연세대학교 사회계열 논술 합격한 친구 한 분, 그리고 고려대 사회계열 논술 합격한 분 한 분, 그리고 원래 있었던 상경계열 그 경영학과 다니는 친구, 그리고 연고대 인문계열 동시 합격자 친구 한 분이랑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수시 논술로 최상위권까지 뚫었던 엄청나게 똑똑한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4명이 다 다채롭게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 말은 여러분이 사회 논술, 인문 논술, 그리고 상경계열 모두 다 커버가 가능하다. 그래서 저희 선생님들이 정말 똑똑하세요. 저만큼이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을 물심양면으로 잘 도와주실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그냥 저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실제로 합격을 한번 시켜봐야 되는 거겠죠. 근데 여기 한번 보시면 연세대학교 인문계열 경쟁률 32대1 상당히 높은 겁니다. 그리고 57대1 거의 60대1에 육박하는 경쟁률이었는데 이 두 친구 모두 다 단기 합격자 출신이에요. 저를 좀 늦게 만났어요. 쌀쌀해질 때쯤. 근데 여기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해외 대학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한국어를 거의 제대로 써본 적이 없었던 친구였는데 이 친구가 처음에 걱정이 되게 많았어요. 아, 쌤, 제가 일단은 시간도 너무 없고 제가 한국어를 잘 못하는데 괜찮나요? 라고 했는데 제가 엄청나게 열심히 가르친 결과 이 친구 그 해 합격을 했습니다. 원래 재수까지 생각을 했던 친구였고 이 친구는 편령을 같이 했었어요. 그래서 편령에 거의 80%를 하고 논술에 20%를 하면서 엄청 불안에 떨면서 저한테 왔었었는데 제가 계속 할 수 있다. 내가 가르치는 방법대로라면 너 합격시킬 수 있다. 라고 해서 실제 이 친구가 제 조교로 활동을 하고 있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만 합격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합격을 시켜봐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합격을 시켜봤기 때문에 여러분께 자신 있게 여러분도 가능하다. 이 주인공이 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케이 쌤 잘난 거 알겠고 TA 쌤들도 되게 탄탄한 거 알겠는데 그럼에도 저 불안해요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저도 합격을 해봤고 제가 합격을 시켜봤지만 저희 논술이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건 6개월 동안 공부해야 되는 양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아까 저희 대표님도 편입 논술이랑 수시 논술 이렇게 두 개를 잘 돌려서 공부를 하면 된다라고 했지만 진짜예요. 저희가 편입 논술이라고 해봤자 정해져 있는 분량이 있고요. 수시 논술도 연고대만 가지고 온다면 어느 정도 분량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6개월이면 이거 다 커버가 가능해요. 저는 아까 2달 반 동안 이걸 다 했거든요. 그럼에도 충분히 가능한 시간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 공부할 게 너무 많고 막 수학처럼 공식을 다 외워야 되고 문제를 수천 개를 풀어내야 되면 여러분께 진짜 솔직하게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지금보다 훨씬 더 짧은 시간에 이만큼을 했을 때 좋은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도 너무 불안에 떨지 말고 6개월 동안 효율적인 공부로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제 소개 어느 정도 전문성이 있다라는 거 검증이 된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제 나를 어떻게 합격시킬 거냐라는 전략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전략 부분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 두 포인트로 나눠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1차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그냥 단순 3배수 평범한 글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같은 합격자라고 다 같은 글이 절대 아니다. 1배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누구보다 뛰어난 글을 쓰는 거. 그리고 2차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도 수험생이었기 때문에 제가 느꼈던 거는 어떤 학원에 이제 한 40만 원 정도 자기소개서반을 열더라고요. 그래서 갔더니 그냥 다 똑같이 하나의 강의를 주고 첨삭을 그냥 맞춤법 수준으로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맞나? 이런 게 자기소개서인가? 라는 생각을 엄청나게 했었는데 저는 거기에서 좀 많은 인사이트를 얻어서 그러면 우리 학생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를 보면 그 친구의 장점, 그 친구의 색깔을 극대화할 수 있는 1:1 맞춤형 서류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논술과 서류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방식으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 목차 같은 경우에는 여름 시작 단기 합격반이지만 1차 준비 커리큘럼 그리고 2차에 가서는 서류 준비 어떻게 할 건지 요 중심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수시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편입이 당연히 메인이 되어야 되겠지만 수시를 놓쳐서는 안 돼요. 그래서 저는 메인 수업과 서브 수업을 구성을 하는데 메인 수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 본 기출 당연히 열심히 해주셔야 되고 서브 같은 경우에는 연고대 수시 기출을 가지고 약점을 좀 보완하는 식으로 할 건데 간혹 가다가 학생들이 이렇게 물어요.
굳이 수시 해야 되나요? 시간도 없는데.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저는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수시 논술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보셨겠지만 경쟁률이 거의 100대 1에 육박해요. 그 말은 정말 많은 학생들이 시험을 친다라는 거고 그만큼 교수님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저희 시험을 만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시 기출을 만든다라는 건데 그 말은 고퀄리티라는 거예요. 문제의 질이 엄청나게 좋다라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굳이 안 풀 필요가 없는 거죠. 또한 요즘 수시 기조를 보면 조금 특이해요. 그러니까 문제가 쪼개져서 나온다거나 아니면 복합 논제가 되게 다양하게 출제를 하는데 저희가 이렇게 고난도 수시 논술의 트렌드를 우리는 당연히 반영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시 논술을 풀면서 교수님이 추구하는 방향성이라던가 경향성을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나마 다행인 거는 수시 같은 경우에는 가이드라인이 명확하게 있어요. 출제 의도라던가 평가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를 해주지만 그렇지만 저희는 그렇지 않아요. 저희는 가이드라인은커녕 기출조차도 저희가 따로 그냥 뭐 뽑아서 하거나 아니면 사서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가이드라인도 없는 데다가 어떤 답이 좋은 답인지조차도 여러분은 알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 수시 기출은 이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공부를 해주되 이거는 명확하게 방법론이 있고 쓰는 방식이 있기 때문에 이 1차 학원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편입 논술과 수시 기출 두 마리 토끼를 저희는 짧은 시간이더라도 잘 갖고 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연세대학교하고 고려대학교 기출 유형에 대해서 한번 볼 건데요. 지금 여기에 다 혼재가 되어 있을 것 같아요. 인문 논술, 사회 논술, 공통점, 주요 특징, 핵심 유형 순으로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요 근래 계속해서 비교가 나오고 있어요. 수시에서도 비교가 한동안 안 나오다가 요즘 다시 비교가 부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교가 연세대학교의 꽃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1번이 요약이고 2번이 평가 설명인데 요약은 연세대학교에 나오지 않아요. 고려대학교에만 나오는 특이한 기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사회논술 같은 경우에는 23년까지 계속 비교가 나오다가 요즘은 평가 해석이 1번에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2번 같은 경우에는 도표를 중심으로 평가 설명 해석. 그래서 조금 다르죠. 그리고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1번 요약, 2번도 평가 설명 논평인데 이 둘의 차이는 도표의 유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공통점 같은 경우에는 인문은 줄글 위주의 제시문이라면 사회는 도표와 그래프를 포함해서 출제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게 조금 중요해요. 연세대학교는 영어 제시문이 나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영어 제시문 되게 어려워하고 두려워하거든요. 근데 제가 영문학과라서 그런 게 아니라 연세대학교 영어도 되게 쉽게 풀려면 풀 수 있는 방법론이 있어요. 그래서 저만 잘 따라온다면 영어 절대 어렵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상세하게 최근 트렌드를 한번 볼게요. 제가 보건에도 참여를 했고 합격도 해봤잖아요. 근데 제가 느꼈던 트렌드 같은 경우에는 인문의 사회와 사회의 인문학, 즉 내용이 혼재되고 있다는 건데요. 보시면 21년 인문이 제가 쳤던 상당히 어려웠던 해, 역사의 종말이라고 해서 해겔의 변증법이 나왔던 해였어요. 그런데 올해 사회에 영어로 그대로 바꿔서 똑같이 출제가 됩니다. 즉 주제가 똑같이 나온다라는 거고 그리고 24년 인문에 그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다들 아시죠? 엄청 유명한 문학이 있는데 그거랑 거의 유사한 작품이 26년 사회 1번에 나와요. 이 말은 원래 연세대학교 인문 같은 경우에는 철학적이거나 아니면 되게 추상적인 내용이 보통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뭐가 나오냐면 두 개가 믹스돼서 나온다라는 거죠. 주제에서도 딱히 변별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고 그리고 또한 반복 출제, 겹쳐서 출제를 한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또한 우리 연세대학교는 영어 지문이 있잖아요. 근데 원래 영어 지문이 유독 어려웠다라는 게 중론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보면서 우리 애들은 쉽게 풀겠는데? 라는 감이 딱 왔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일단은 21년 제가 엄청나게 강조했던 해겔의 변증법이 영어 제시문으로 그대로 나왔고 그리고 제가 학생들한테 필독서를 다 강조를 해요. 이거 꼭 읽고 시험장 들어가야 된다? 아니면 너네 이거 꼭 읽어야 된다? 라고 했던 거에서 예상 가능한 범위에서 영어 제시문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 학생들 중에서는 이번에 영어 때문에 타임어택 심했다.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올 게 나왔다
라는 점에서 사실 영어도 충분히 대비가 가능한 수준이고요. 그리고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막대 그래프 위주로 출제가 되었지만 최근에는 혼합형 도표가 나오고 있다는 거. 근데 이것도 잘만 쓰면 차별화하기 되게 좋은 포인트라는 거 하나 갖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논제 제시문 같은 경우에도 26년 기준으로 보면 C를 요약하라, 또 2번에서 또 C를 평가하라 라고 해서 같은 제시문이 여러 가지로 믹스돼서 출제가 돼요. 그 말은 다차원적인 사고를 요구하고 있다는 게 연세대학교의 트렌드라는 거죠. 즉, 한 제시문을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볼 수 있니? 라는 게 교수님의 방향성이라는 거죠. 그리고 고대는 조금 달라요. 고대는 아까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내용의 혼재화였으면 고대는 유형의 혼재화, 요약, 평가, 설명, 논평 이렇게 인문사회에 똑같은 유형을 가지지만 조금 특이했던 게 원래 도표가 최초로 나오지 않았어요. 그 말은 체감 난이도가 상당히 쉬웠을 거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보통 도표에서 학생들의 판가름이 나는데 도표가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는 엄청나게 차별적으로 답을 썼어야지 합격권 안에 들 수 있었다라는 거고, 그리고 일관된 주제라고 해서 사실 우리 고대하면 민족고대라고 많이들 말씀하시잖아요. 그만큼 뭐 정치 사상이라던가 아니면은 사회 사상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학교인데 원래는 특이하게 인문학적인 노동 제시문이 나왔다라고 하는 게 좀 특이한 포인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 되게 중요한데요. 원래 고대 같은 경우에는 학사 편입에서만 면접이 있었는데 일반 편입에서도 면접이 부활하면서 별도의 면접 대비를 탄탄하게 해주셔야 최종 합격까지 갈 수 있겠다. 그런 점에서 저희 블리스 면접 대비반 상당히 잘 돼 있다는 거 좀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트렌드까지 다 보고 수시 논술까지 다 봤어요. 그러면 우리의 솔루션을 보신다면 요약, 비교, 평가, 설명, 도표 분석, 영어 지문 이거를 유형별로 답안 작성하는 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냥 유형만 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유형마다 일배수 답안을 쓸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이 잘 갖고 가셔야 되는 거고, 그런 점에서 당연히 편입 기출, 그냥 학습하는 게 아니라 차별적으로 학습하는 방법 잘 배우셔야 되고, 수시 기출, 주요 범위 선별해서 학습하셔야 되고, 그리고 학생들이 가장 많이 갖고 있는 편견이 뭐냐면 거의 우리가 작가 수준으로 글을 엄청나게 잘 써야 되는 줄 알거든요. 근데 저는 저희 시험이 잘 쓰는 시험이 아니라 잘 읽는 시험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독해력이 가장 중요한 시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생각보다 뭐 전적대가 아무리 좋더라도 독해력이 떨어지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독해력을 엄청나게 강조합니다. 늦더라도 이 독해력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시험장에서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 독해력을 강조하는 커리큘럼을 상당히 좀 구체적으로 짜고 있고요. 논증 연습은 당연히 필요한 거고, 그래서 저희의 이 솔루션은 요 정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그런 점에서 저희 여름 시작반 어떻게 구성을 할 거냐, 다음 주 금요일 개강입니다. 그래서 금요일 6시부터 10시까지, 그리고 서브 강의 같은 경우에는 수요일 8시부터 10시, 뭐 직장인도 계시고 학교 병행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기 때문에 저녁 시간으로 배치를 했고요. 그리고 단기 합격을 위해서 체계적인 6개월 커리큘럼, 그리고 지금 이미 연초 개강반, 기존반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은 5개월 동안 저한테 꽤 많이 배워서 이제 어느 정도 향상된 실력을 가지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은 여름방학 동안 그 친구들이 한 만큼 컴팩트하게 따라갈 수 있도록 압축적인 강의 잘 구성을 해뒀고요. 그리고 서류 준비, 2차도 놓쳐서 안 되겠죠. 여러분은 더더 바쁠 거기 때문에 1차, 2차 두 마리 토끼 다 잡자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커리큘럼은 요 개괄로 한번 보시면 되는데요. 메인 강의와 서브 강의를 나눠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저는 이제 단계적으로 지향점을 나누는데 6월이랑 7월 저를 처음 만나시면 일단 여러분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저와 기본 시각을 맞추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8월 정도 되면 저와 중급 논리, 이제 쌤이 요 정도 보면 여러분도 요 정도 보는 거, 그리고 9월에서 10월까지는 요거를 다 거쳐서 3배수에 안착할 수 있는 실력, 합격권 실력을 만들고 최종적으로 제가 바라는 거는 저 정도 수준의 1배수, 언제 어디서든 흔들리지 않는 실력을 겸비한 1배수 합격권을 지향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서브 강의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인풋을 대부분 넣어주겠지만 그럼에도 내가 제대로 체화가 안 되거나 부족하거나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서브 강의에서는 약점 특강이 상당히 좀 시그니처라고 보시면 돼요. 학생들이 쌤이 가르치는 거 되게 잘 알겠는데 저는 이런 거 아직 어렵다, 또는 독해 이렇게 하는 거 맞느냐, 아니면 묻고 싶은데 어떻게 물어야 되는지 모르겠다 라고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서는 인풋을 한 80% 정도 채운다면 100으로 가기까지 20% 정도가 남을 거예요. 그럼 이 20%는 이 약점 특강과 수시를 통해서 탄탄하게 제가 메꿔드리겠다. 그래서 저희는 100짜리 강의를 지향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아까 방금 제가 말씀을 했던 건데 저와 기본 시각 맞추고 중급 논리 맞추고 최종적으로는 3배수 그리고 마지막에는 1배수 상태로 여러분을 시험장에 보내는 거. 이게 제 목표점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요거를 상세하게 한번 좀 봐야 되겠죠? 여기 6월부터 8월까지 메인 강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전적대에 상관없이 수시 논술 했다 이런 거 저는 전혀 상관없어요. 노베이스 독해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이 아무것도 모를 거기 때문에 제로 베이스를 위해 합격자 독해법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다져졌다면 중급 논리를 가지고 실기출, 중한 난이도부터 차근차근 기출에 도입을 할 거고요. 그리고 연초 시작반 제가 학생들한테 독해 엄청나게 강조하면서 탄탄하게 쌓았는데 여러분도 컴팩트하게 독해 방법을 배우실 거예요. 그리고 유형별 풀이라던가 아니면 합격자 독해 시각을 가지고 가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서브 강의 같은 경우에는 메인에서 이 유형에 대해서 배울 때마다 뭐 정리를 해준다거나 보완을 해준다거나 약점 위주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최신 연고대 그리고 상위권 대학 수시 기출을 할 거예요. 그러고 9월에서 10월은 이제 3배수 안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안착을 하냐를 보면 이제 요 정도면은 3배수 안에 들 수 있는 시각인데 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고급 독해와 이론을 체득하고 그리고 중상에서 이제 고난도로 와주셔야 되겠죠. 고난도 편입 기출까지 한 다음에는 서브 강의에서는 고난도 수시 기출과 인문 기출 그리고 유형별 약점 특강도 좀 어려운 거 위주로 선별해서 여러분의 약점을 탄탄하게 보완을 해드리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리 이제 시험장 가기 직전인데 보시면 메인 강의 같은 경우에는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라고 해서 저희 학원의 시그니처예요. 여기서는 연대와 고대를 직접 가서 시험을 한번 쳐보는 프로그램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메인에서는 실전 시뮬레이터를 한번 하고 서브에서는 파이널 모의고사를 보완하고 해설하고 그리고 제가 이번에는 자체 제작 모의고사를 만들어서 뭐 예상 적중 또는 빈출 유형을 정리를 해드리면서 여러분 빈틈없이 두려움 없이 시험장에 갈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실제 저희 학원에서 했던 대관 모의고사거든요. 그래서 진짜 연세대학교 8월 28일 그리고 9월 19일은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둘 중에 한 곳에 가가지고 이렇게 실전 대응으로 칠 거예요. 그리고 이 두 학교뿐만 아니라 원내에서도 모의고사를 계속 주기적으로 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중간 점검을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내가 타임 어택에 흔들리지 않도록 완벽한 대비를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뭐 이렇게만 보더라도 저에 대한 신빙성은 어느 정도 올라갔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만 제가 이제 작년에 지금 런칭한 지 1년도 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번엔 정말 보강에 보강을 더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애들한테 조금이라도 더 퍼줄 수 있을까? 더 알려줄 수 있을까를 생각한 결과 이렇게 더 깊게, 더 체계적으로, 더 효율적으로 라는 캐치프레이징을 갖고 시스템을 좀 마련해 왔는데요. 보시면 수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강뿐만 아니라 비대면 학생들도 현장감을 느낄 수 있도록 줌 실시간 수업 당연히 가능하고 메인 서브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리고 녹화 강의 상시 수강 가능한 프로그램 당연히 하나 있고요. 그리고 제가 좀 강조하는 게 애프터 클래스. 제가 아무리 인풋을 많이 넣어도 여러분이 복습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께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1대1 카톡 프로그램 당연하고 복습용 체크리스트라던가 복습 테스트 당연히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자습 같은 경우에도 쌤 저 이제 복습은 할 수 있는데 혼자 공부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 학생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서 여기 보면 어휘장 프로그램이라든지 숙제 레포트 또는 다각화된 답안을 통해서 여러분이 합격자의 시각을 좀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관리 세션 정말 중요하죠. 우리 대학생들 사실 암만 해라 해도 안 하거든요. 저는 너무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데드라인을 정해서 학생들에게 좀 강제성을 부여하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개별 게시판을 통해서 진짜 내가 잘하고 있는지 트래킹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첨삭 논술의 꽃이죠. 그래서 5사이클로 첨삭을 좀 소개를 드릴게요. 그럼 하나씩 구체적으로 한번 볼 건데요. 우선 수업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온라인 수강생을 위해서 현장 강의 그대로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라이브 송출을 당연히 하고 요게 이제 메인이고 요게 서브인데 투 트랙이에요. 그래서 메인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합격자는 어떻게 하는가
즉 80%의 인풋을 넣고 채워지지 않은 20%는 여기 서브를 통해서 약점을 보완하고 우리는 최종적으로는 100을 지향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녹화 강의 같은 경우에도 뭐 결석 당연히 할 수 있고 또는 그날따라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서 제 수업에 집중을 못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저희 블리스가 어플이 되게 잘 돼 있는데 이 어플을 통해서 상시 복습이 가능하도록 놓친 부분은 다 캐치업이 가능하도록 무한 수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업도 3가지 시스템으로 상당히 체계적으로 구성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복습, 제가 아까 강조했던 부분인데 원래는 작년까지 보면 그냥 저랑 할 수 있는 1대1 질의응답방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TA쌤들이 꽤나 많아지고 저희 팀이 넓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논술 합격자 TA 채널도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질문도 할 수 있고 저희 TA쌤들한테도 질문을 할 수 있게 채널 2개를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복습용 체크리스트하고 3중 복습 테스트는 뒤에서 조금 더 상세하게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이제 저희 노션 프로그램을 통해서 체크리스트를 만드는데 제가 이렇게 구두로 설명을 드리잖아요. 구두로 설명드린 다음에 이게 다 휘발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복습을 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를 다 만들어요. 예를 들어서 접속사에서 요거 이렇게 중요하다. 제가 수업에서 구두로 설명드렸던 것 중에 포인트를 살려서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그리고 제가 직접 요런 거 좀 복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학생들이 혼자 자습하거나 복습할 때 요거를 보시면서 할 수 있게 체크리스트 당연히 배부를 매주 해드리고요. 그리고 3중 복습 테스트가 이번에 처음 시행하는 건데 학생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아요. 제가 수업에서 이렇게 이론을 쭉 말을 하면서 문제를 만들어 놓고 학생들은 여기에 뭐 주관식이 될 수도 있고 뭐 객관식이 될 수도 있고 단답식이 될 수도 있고 수업을 전반적으로 너가 잘 따라오고 있는지를 주차별로 복습 테스트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제가 어휘장이랑 배경 지식, 부수적인 부분도 학생들한테 나눠드려요. 그러면 이것도 이 정의나 설명이 가리키는 알맞는 용어 써라 하면서 학생들이 요거를 정확하게 공부했는지 제가 트래킹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모범 답안도 뒷부분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뭐 TA쌤 모범 답안도 있고 제 모범 답안도 있고 모범 답안만 해도 지금 개수가 꽤 많거든요. 그거를 하나씩 분석하는지 제대로 보는지 제가 따로 체크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사실 이 정도만 해도 진짜 다른 학원에 비해서 정말 탄탄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직 반밖에 오지 않았어요. 자습 프로그램을 보시면 제가 이제 영문학과다 보니까 영어에 일가견이 좀 있잖아요. 근데 학생들이 영어를 너무 어려워해서 제가 따로 영어 관련해서 제작 모의고사를 만들고 빈출되는 어휘라던가 용어라던가 개념 정리 훈련할 수 있는 자료를 따로 배부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숙제 레포트 같은 경우에는 물론 저희가 양질의 프로그램을 많이 갖고 있고 수시도 많이 보겠지만 그럼에도 시간 이슈로 모든 학교를 다 보지는 못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좋은 학교를 선별해서 학생들한테 숙제를 드려요. 그러면 내가 이게 제대로 공부를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 이론을 딱딱딱딱 보고 아 이거는 이 부분이 키워드고 이 부분은 이렇게 독해를 했었어야 되고 그래서 나의 이론을 잘 써서 모범 답안은 이렇게 될 거다라는 레포트를 발행을 해드려요. 그러면 학생들은 거기에 맞춰서 수시에서도 100% 적용되는 일관된 독해법을 가지고 모든 풀이를 할 수 있도록 레포트를 만들어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다각화된 답안인데 여기 보면 조교가 13주차, 14주차, 16주차, 17주차 이렇게 다양하게 조교 답안을 구성을 해둬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합격자 TA 답안 일단 다 분석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제 모범 답안도 원래는 그냥 하나만 딱 드렸는데 이제는 2개를 구성해서 드려요. 하나는 고난도 답안, 하나는 초고난도 답안. 이렇게 2가지 상당히 퀄리티 좋은 답안 2개를 드리고 그리고 또 저희 반에서도 잘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피어 우수 작성 답안을 가지고 여러분께 드리면 여러분도 그걸 분석해보고 부족 답안을 보면서 좋은 답안과 좋지 않은 답안, 여러분도 시각을 체화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 이렇게만 하더라도 여러분께 제공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답안을 줬을 때 학생이 요거를 넘버링이라고 하는데요. 특정한 뭐 문장을 보고 아 1문단에서 쌤이 왜 이런 걸 썼을까? 3문단에서 왜 이렇게 썼을까? 2문단의 이 부분은 어떤 키워드를 발췌를 한 걸까? 이렇게 스스로 공부해서 제 시각을 따라갈 수 있도록 스스로 답안 분석 파일 요거 저희 게시판에 다 올리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요거 저희 TA쌤이 만들어주신 내용인데 이제 학생이 답안을 보면서 평가 기준을 주세요. 아 이런 거 뭐 잘했네 아니면 이런 거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 또 다른 학생도 뭐 이런 거 잘했고 이런 거 개선했으면 좋겠다 하면서 첨삭을 같이 해주시는 이런 프로그램으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논술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첨삭이 있는데 저희 5사이클로 진행이 돼요. 일단은 이렇게 수업에서
뭐 50분, 1시간 이렇게 해서 본작성 시뮬레이터를 한번 돌려요. 그래서 타임 어택에 대비할 수 있도록. 그리고 두 번째는 학생들이 쓴 답을 다 걷어서 스캔을 해요. 그리고 나서 당일 그 스캔본을 다 나눠가지고 서로 첨삭을 하는데, 첨삭을 드라이브 방식으로 영상으로 1대1로 다 각각 해드리거든요. 그러면 이 첨삭 녹화를 여러분이 만약에 오늘 작성한 거다. 근데 12월에 가서 또 다시 돌려볼 수 있게끔 드라이브에 다 저장을 해드려요. 영상을 무한 수강할 수 있게끔. 그리고 그 학생뿐만 아니라 우리 클래스에 있는 모든 친구들의 그 드라이브도 다 같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요 친구 요런 거 잘하네? 요런 거 조금 아쉽네? 그래서 본인도 그거를 배우고 서로 배우는 방식으로, 그래서 드라이브 1대1 영상 첨삭 나가고, 그리고 세 번째는 요 모범 분석 피드백을 해서 학생들이 내가 이제 스스로 교정하는 방식이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드라이브를 받고 스스로 피드백을 해보면서 교정을 한번 해보고, 그리고 다시 한번 그거를 아웃풋을 내도록 리라이팅 세션이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초고난도, 제 수준까지 끌어올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고난도 방식의 분석 피드백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5사이클 돌리는 학원은 일단 없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이게 상당히 작년에 비해서 많이 보강된 방식이기 때문에 학생들도 만족도가 상당히 높다라고 하는 거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관리 부분이에요. 저는 저희 학생들을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쌤, 저 진짜 열심히 할게요 해놓고 바뀌는 친구들 잘 없거든요. 저는 너무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하면 애들을 조금이라도 더 강제성 있게 공부를 시킬 수 있을까 해서 현장 수강생과 비대면 수강생을 나눠서 따로 관리를 하는데, 저희는 다 일주일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공부할 수 있게끔 데드라인을 만들어놔요. 예를 들어서 화요일 여러분 이거 뭐 저희의 경우에는 지금 리라이팅 화요일까지 내세요. 그리고 목요일까지 이 첨삭 올리세요. 그리고 토요일까지 제가 드린 어휘라던가 아니면 미러링 올리세요. 이런 식으로 기한을 다 정해둡니다. 그래서 그냥 학생들이 너네 이거 공부해 이러면 절대 안 하거든요. 그래서 데드라인을 정해놓고 이 복습률이라던가 아니면 결석, 지각 다 체크합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학생들이 매일매일 공부할 수 있게 하면서 비대면 학생도 마찬가지로 트래킹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혼자 공부하면 의미가 없거든요. 저한테 보여줘야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보면은 지금 저희 학생 전용 공간이 이렇게 다 있어요. 애들 이름이 이렇게 다 있고, 요거는 한 학생 지금 다 박인데 한 학생이 올린 게시글이거든요. 보시면 저희가 4월에 이 게시판을 만들었는데 벌써 6월 현재 학생 게시글이 500건이 넘어요. 그 말은 애들이 하다못해 인당 한 20-30개씩 글을 쓴다라는 거거든요. 그 말은 정말 열심히 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만드는 의미는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하자라는 의미도 있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게 아마 작아서 잘 안 보이실 건데 리라이팅, 구조 분석, 어휘, 영어, 배경 지식, 독해 자료, 수시 기출 이거를 다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한테 이걸 보여주고 저희 조교쌤들도 확인을 하면서 이 친구 잘 하고 있구나, 이 친구 게시판에 들어가면 트래킹이 다 가능하도록 어떻게 보면은 조금 집착하는 스타일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학생들이 일단 강제성도 부여가 되고 트래킹을 받고 있다라는 느낌에서 되게 체계적으로 나 관리받고 있네, 이런 느낌이 아마 잘 드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뭐 이 정도만 해도 저는 완벽한 시스템이다라고 감히 말을 할 수 있는데 저만 잘해서 되지 않겠죠. 저희 블리스에서도 이 차를 위해서 엄청나게 서포팅을 많이 해주고 계신데요. 보시면 분기별 서류 컨설팅이라던가 고대 면접 대비반, 학개서 이렇게 좀 소개를 한번 드려볼게요. 이제 우리 여름 시작반이니까 여러분 많이들 불안해 하실 거예요. 6개월 동안 내가 뭐를 할 수 있지? 라는 고민이 많이 드실 텐데요. 일단 보면 분기별 초도 상담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이 이제 저한테 신청을 해요. 그러면 요거 정리해서 저랑 언제까지 만나요 라고 한다면 그 친구가 알겠다, 이거 정리해서 오겠다 라고 약속을 잡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저랑 이렇게 만나서 맞춤 컨설팅을 하고,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6월이니까 7, 8, 9, 10월에는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플랜을 맞춤형으로 이제 짜고, 그 이후에 학생이 이렇게 드라이브로 공유를 해주십니다. 뭐 수상, 자격증, 활동, 아니면 뭐 나의 학점이라던가 나의 플랜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따로 정리해서 아카이빙을 해둬요. 그러면 이게 나중에 저희가 겨울에 쓰게 되는 학업계획서의 원석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나서 저희는 그냥 단순하게 카톡으로 뭐 주고 드라이브로 올리고 절대 그렇게 대충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제가 학업계획서 완벽하게 쓸 수 있는 강의 형식으로 또 구성을 하고, 그리고 학생이 이 영상을 보고 써오면 1대1로 이런 거 좀 아쉽다, 이런 거 좀 고쳤으면 좋겠다, 이런 거 위주로 좀 다시 한번 보자, 1대1 컨설팅 당연히 있고요. 그리고 저희 학원에서도 이제 합격자가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합격자 중에서도 우수 샘플을 골라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일종의 모범 답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막막하게 글을 쓰는 것이 아니라
아니라 이런 식으로 본인의 색깔에 맞춰서 2차 글쓰기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냥 단순히 기계식, 공장식 첨삭이 아니에요. 1대1 그 색깔에 맞춰서 본인의 강점을 살릴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연대 들어가는지, 어떻게 하면 고대 들어가는지 제가 누구보다 전문적이기 때문에 이거를 여러분께 물심양면으로 퍼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고대 시스템인데요. 고대는 블라인드 면접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40%이기 때문에 꽤나 중요한데, 연대는 서류가 되게 중요하고 고대는 요 면접이 좀 중요해요. 그래서 실제 이게 다대 1이거든요. 뭐 2대 1이나 3대 1, 요 면접진이 앉아 있고 학생이 앉아 있는데, 여기 카메라 보이시죠? 카메라에 다 찍어요. 찍은 다음에 집에 가서 돌려볼 수 있어요. 내가 아까 이 답안 좀 버벅거렸는데? 아니면은 내 표정 좀 굳어있네? 아니면 내가 다리를 너무 떠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영상을 다 남겨서 드린다.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좀 체계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벌써 이렇게 하다 보니까 끝이 왔는데, 사실 뭐 저희 학원만큼 학생이 진심인 곳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저조차도 일단 젊기 때문에 너무너무 열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제가 실제 이제 수험 생활을 겪으면서 정말 불안에 많이 떨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되나? 나는 정시생인데 이거 해서 되나? 그리고 나 2달 반밖에 안 남았는데 해서 되나? 하면서 그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진짜 이 학원 저 학원 다 다녔는데 저는 안타깝게도 좋은 선생님을 만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저는 만약에 저 같은 선생님이 있었으면 저는 그렇게 불안해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진짜 그만큼 학생이 진심이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조금 힘들더라도 제 시간을 쪼개더라도 저희 학생들이 잘 될 수만 있다면, 저희 블리스가 잘 될 수만 있다면 저희 학원은 진짜 물심양면 아끼지 않는 학원이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진심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저와 함께라면 여러분이 너무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떨지 않으면서 자신 있게 완주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마무리는 훈훈해야 되니까요. 실제 저희 이제 블리스 합격생들이 수강 후기인데요. 보시면은 선생님 덕분에 항상 이제 든든하게 버팀목이 되어주셔서 감사하다. 그리고 뭐 진짜 유명한 곳 다 다녀봤는데 쌤 수업이 진짜 제일 좋았다. 그리고 뭐 어떻게 하든지 간에 쌤한테 다시 올 거다. 떨어져도 다시 올 거다. 이런 말은 진짜 제가 시키지 않았는데 이 학생들이 해준 거거든요. 그만큼 저는 뭐 학생 대 선생님이 아니라 진짜 인간 대 인간으로서 저희 학생들을 너무 좋아하고 아끼기 때문에 여러분도 저와 좋은 인연이 되었으면 좋겠고, 오늘 설명회를 통해서 제 진심이 여러분께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정하다 선생님께서 편입 논술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다들 잘 들으셨나요? 그래서 수업 등록 같은 경우에는 저희 카카오톡 블리스 편입 학원 채널 QR 코드를 통해서 이제 그 수업 등록 진행하실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오프라인 참석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 2층 인포데스크에서 수업 등록하시면 되고요. 지금 온라인으로 수업을 온라인으로 설명회 시청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카카오톡 채널로 수업 등록 문의 혹은 상담 문의 남겨주셔도 저희가 유선이나 줌 아니면은 다음 주 중에라도 방문해 주시면 대면 상담 가능하거든요. 이렇게 이제 상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이렇게 저희 그 연세대학교랑 고려대학교 사회인문논술 그리고 연세대학교 언더우드 영어논술 편입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잠시 후 3시 반에 연세대학교랑 중앙대학교 상경대학 전문 편입 설명회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